자, 이번 시간에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257페이지죠. 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는 입법주의가 4개예요.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런 건데, 자,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나 그렇죠.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다. 의사표시가 만들어지면 법이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표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백은 뭐예요? 겉으로 표시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하는 거야. 표출이 되면 법에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표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렇게 그냥 치워버리고, 그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그 민법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요지주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거래하면서 내가 한 의사표시는 표백주의고 네가 한 의사표시는 나에게 내가 요지주의다. 요지주의는 읽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읽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면서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네가 나한테 한 의사표시는 요지주의에 의한다 라고 계약서 쓰면 상대방은 이제 죽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의사표시할 때는 내가 서면으로 작성하죠. 그럼 보내기 전에 이미 효력부터 발생한 거야. 표백주의는요. 근데 상대방이 한 의사표시는 나한테 도달하죠. 그래도 내가 안 읽어버리면 효력이 발생해, 안 해? 안 해. 그 상대방 전화 올 거 아니야. 읽었니? 아니. 안 뜯었어? 응, 아직 안 뜯었어. 그럼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일이 생길까 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요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규정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아니면 발신주의인데 원칙이 도달주의예요. 이게 서로 간에 형평이 맞는 거지. 여기서 도달의 의미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걸 도달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받아놓고 안 뜯어봤대요. 그래서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야 돼요. 자,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받았대요. 근데 남편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그래도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간 거죠. 그럼 그건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할 거예요. 발신주의, 요 바로 뒷장에 있어. 확사격이야. 확답 3개 하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사원청의 소집통지. 사원청의 소집통지는 우리 앞에서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를 발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확, 사, 격. 발신은 뭐야? 쏘는 거잖아. 빨리 보내는 거지. 쏘는 거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뭐야? 사격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확 쏘는 걸 뭐라 그래? 확사격. 그래서 이걸 확답 3개가 있어요. 사원총회 소집통지.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이걸 전부 다 격발 그랬어. 근데 격지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약도 있고 승낙도 있거든요. 청약에 의한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야. 근데 격지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할 때는 발신주의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이 의미가 뭐냐면, 갑하고 우리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다고.
1억에 팔겠습니다. 이걸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7월 1일 날 보내서 얘한테 7월 10일 날 도착했다고. 그때 얘가 사겠습니다. 1억에 그래서 7월 11일 날 보내서 7월 15일 날 도착했다고. 그럼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에 의해서 7월 15일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사표시가 7월 10일 날 왔죠? 뭐라고? 1억 원에 팔겠다고. 그랬더니 얘가 7월 11일 날 1억 원에 사겠다고 했잖아.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날은 이날이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날은 이날이잖아. 그 사실을 얘가 확인한 날이 15일이고. 그래서 격지자 뭐에 의한?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언제다? 발신주의다. 본에는 7월 11일 날 이 순간 나는 1억 원에 이 물건 사겠다잖아. 얘한테 하고 있는 거죠.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날은 발송한 날이라고 봐서 발송한 날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주의도 있어요. 아시겠죠? 발신주의 뭐 하는 거야? 확, 사격.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그냥 앞에 그 사단법인 쪽에서 일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한 소집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 규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뭐 거기서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단위 문제로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건 사례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우리가 강의할 때 격발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다. 그래서 격발 그랬더니 출제 교수들이 또 청약을 집어넣고 슬그머니네. 청약은 도달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격승발 그러죠.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거 빼고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발음이 괜찮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별로 안 좋은 발음이야 그거는. 그럼 나머지는 확답이죠. 확답 3개인데 이미 이거 확답 하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뭐 배웠어? 제한 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의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 이거는 유예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단독 추인이 가능하면 추인한 것으로, 특별 절차가 필요하면 취소한 것으로. 거기도 발하지 있었거든요. 확답 3개인데 확답 3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구 뭐 이렇게 연상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년 동안 누구 연상시킨다고 하도 난리를 쳐갖고 못 썼어요. 예.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수업 시간에 하는 걸 왜 자꾸만 그렇게 해서 막 혼자 마음 상해갖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걸 갖고 2달 이상 막 질질 끌고 하도 그래갖고 한동안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쓸 수 있지. 그래요. 이건 무권 대리야. 무권 대리.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제한 능력. 이 제한 능력자는 앞에서 했죠. 제한 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제한 능력자 측의 확답이 뭐죠? 발신주의. 이건 인수인데 뭐 인수냐? 채무인수. 채무인수 승낙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무죄인. 아시겠죠? 요거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야. 확사격만 발신주의예요. 아시겠죠? 지우면 돼. 이거 금방 해. 자, 발신주의 뭐라 그랬어? 확사격. 확이 뭔데? 확답 몇 개 있어요? 3개 있었죠? 그 3개가 뭐였어요? 예, 무권대리, 제한능력, 채무인수. 아시겠어요? 무권대리, 제한능력, 채무인수. 앞글자 같고. 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승은 확사격 할 때 격은 격승발. 이미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 저거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해결해야지. 집에 가서 안 돼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 자,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야. 뭐만 빼고 확사격만 빼고 싹 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면 도달주의란 얘기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땐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한 의사표시잖아요. 근데 철회 의사표시는 최소한도 이거하고 동시에 도달해 줘야지. 먼저 도달하거나. 이게 먼저 갔대. 그럼 이미 효력이 발생했죠. 그럼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의 의사표시는 먼저 한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거나 최소한 동시에는 도달해 줘야 된다.
그래야 처리의 효력이 발생하고 혹시 의사표시 가다가 없어졌대. 그럼 불착이죠. 또 의사표시가 너무 늦게 왔대. 정해진 기간보다. 그럼 연착이잖아.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기죠. 그럼 이건 전부 다 표의자 불이익으로 해야 되는 게 의사표시 받는 사람은 불착이래. 그럼 진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거기다가 이날까지 오라고 했는데 이날 안 왔대. 그럼 이거나 똑같지. 표의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왔을 때 그렇죠. 정해진 기간 내에 안 오고 나중에 왔다. 그럼 정해진 기간 내에 상대방은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자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불이익이 생기면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발신 후 두 달 전에 사정의 변화는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발신 후 두 달 전에 발신자가 사망했대요. 발신 후 두 달 전에 발신자가 사망했는데 도달했대. 그래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발신 후 두 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발송할 때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에요. 발신 후 두 달 전에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거야. 그럼 발송할 때는 정상인이었다는 얘기죠.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사정의 변화란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걸 얘기한다. 됐죠? 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이 그대로 나오고는 거야. 여기 도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야. 도달은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의사표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런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그 통제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으면 그건 도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진짜 멋진 판례인데 이게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요즘엔 잘 안 건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굉장히 멋진 판례예요.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했대요. 그랬어도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이 말은 요거 있기 전의 내용이, 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아야 되는 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등기 우편물 수령을 거절했대요. 그러면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전의 판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등기 우편물을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대요. 그랬어도 그 거절한 때 도달인 거야.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 판사님이 그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서 멋진 판결을 하나 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나한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어요. 채권자가 나한테. 그 내용이 뭘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어요. 그럼 내용이 뭘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보냈으면. 그건 잘 모르죠. 아니야. 채권자가 채권 양도해서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를 대리해서 나한테 양도에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위에서. 그러면 전혀 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했다고. 여기는 내가 우편물을 안 받으면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 하지만 채권자가 나한테 보냈대요. 그 채권자가 나한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면 그 내용은 예상할 수 있나요? 내용이 뭘까요? I love you very much일까?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안 갚으면 죽여 그거겠죠? 예. 그러니까 채권자가 보낸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했답니다. 그럼 이때는 그 내용을 알았던 걸로 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대요. 그걸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안 받았대. 그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이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보낸 것도 내가 수령을 거절하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너무 좀 강제적이잖아요. 그죠? 좀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대요. 그 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으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보통 우편이 있고 등기 우편이 있거든요. 보통 우편은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 우편 발신 후 반송되지 않았으면 보통 상대방 우편함에 들어갔을 텐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 그때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냈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편함에 들어갔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 같으면은 상대방이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도달이 추정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등기나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손에 쥐어주잖아요. 전달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도달이 추정이 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때는 안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도달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요. 보냈다, 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증 책임만 다를 뿐입니다. 요건 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다음에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에 갔으면 채무자가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동업자 사무소에서 그것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됐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 이 신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IBM이에요. IBM, 아이언 백맨이라고 아시죠? 철가방. 아이언 백맨 그래요. 이 판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동업자 사무소에 자장면 배달 온 사람한테 등기 우편물이 전달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게 보내야 될 의사표시를 얘가 이렇게 보내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얘 사무소가 아닌 친구 사무소에 이렇게 보낸 거야. 얘를 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가 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아이언 백맨이 배달 와갖고 팔짱 끼고 이게 앉아 있었어요. 이거. 빨리 드시고 나오세요. 그릇 가지고 가게 이러고 있는 동안에 포스트맨이 배를 3번 울리고 와가지고 전달해주고 간 거예요. 얘가 썼어. 뭐라고? IBM이라고. 우편물 받으면서. 그 나중에 우편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받았대요? 이게 누군지 알아. 컴퓨터 이름이기도 하네. 컴퓨터 이게 또 브랜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분쟁이 됐는데 이때는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이렇게 보낸 건 송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송달이라고 볼 수 없고요. 또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납세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거지. 우린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습니까? 이놈은 우리가 하고 좀 다른 분이겠죠? 이런 분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이길 수가 없지. 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보통 주민등록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우린 보통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진출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등록지하고 주소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에서 납세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낼 때 그럼 그분이 실제 어디 사시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냈는데 실제 거기서 안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송달된 걸로 봐서 기한 내에 안 내면 연체료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연체료 부과 못 한다는 거지. 왜요? 송달된 걸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그 주소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 여기 살아 안 살아? 안 산다고. 그러니까 송달된 게 아니에요. 송달된 게 아니면 연체료 붙어 안 붙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법원에 공시송달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냈다. 원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상대방이 누군지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할 성질이 아니다. 내용이 너무 많다. 아니면 법원 게시판이 너무 좁아서 더 이상 할 데가 없다. 요즘엔 뭐 인터넷으로 공고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옛날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명령하는 거야. 이건 양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해라 또는 관보에 게재해라 라고 명령하면 일간신문에 공고나 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지송달할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그냥 올리면 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지금도 이런 건 있어요. 아직도. 이런 경우에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원의 명령 없이 지 마음대로 그냥 지 혼자 판단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했다? 이것만 가지고 송달의 효과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아서 수령자가 서신을 뜯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건 맞아요. 근데 나한테 왔는지 누구한테 왔는지 분명치 않아. 그럼 그거 뜯어봐요, 안 뜯어봐요? 막 뜯어봐요? 여긴 대화가 이번에 잘 안 돼. 그죠? 아니 우리 집에 온 거라도 수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주소지만 우리한테 왔다고 해서 막 뜯어봐요? 안 뜯어봅니다 그거. 예, 알았어. 그럼 뜯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뜯어보는 사람도 있는 걸로 해. 통상적으로는 잘 안 뜯어봐요. 그리고 여기도 안 뜯어봤다는 거야. 수신이 누군지 분명치 않으니까 안 뜯어봤대. 아니 저는 전에 살던 사람 우편물 자주 와요 우리 집에. 예, 자주 옵니다. 그걸 왜 뜯어봐 괜히. 그래 사생활 침해 때문에 안 뜯어본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아서 수령자가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도 이거는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으니까 안 뜯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고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 되고 뭐 요건 아까 했습니다. 발신주의는 아까 확사격이죠. 확사격에 무권대리 제한 능력 채무인수 승낙이 있어요. 자,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입법주의,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가 있는데 그 2번으로 가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 그것만 그냥 줄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랬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258페이지에 보면은 민법의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거의 격승발밖에 없는 거야. 격승발. 나머지는 뭐예요? 다 준법률행위거든. 그래서 우리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258페이지 양쪽 가로 2번에 1번, 2번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건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 나누지 말고 앞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확사격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확사격 해놓고 확답 3개 있죠. 확답 3개. 그 다음에 사원청의 소집 통지 격승발 있잖아요. 격승발 이렇게 좀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찾아서 놓으면 되죠. 거기다 확사격 이렇게 해놓고. 예. 자, 그 다음에 도달주의, 111조는 뭐라 그랬어요?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약으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달주의의 의미 중에서 도달이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런 걸 말한다. 동그라미 1번은 다 줄치세요. 아시겠죠? 기역, 니은, 디귿도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 줄쳐놓으셔야 돼. 우편물이 상대방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 중인 처, 가족, 대리인, 피용자가 수령했으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도 도달인 거예요. 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도달입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제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상대방 지배하에만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래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 이름 뭐라 그랬죠? IBM이라고 그랬죠? 그 자에게 송달됐다. 이거 도달이 아닙니다. 또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 자,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보통 우편의 경우에 그냥 우편함에 집어넣고 말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를 냈다. 수신인 기자가 명료치 않아서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3번도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의사표시는 도달된 거죠. 예. 자, 됐고요. 나머지 판례 지금 다 본 겁니다.
자, 도달주의 효과 259페이지 보이죠?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 초래할 수 있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의사표시 초래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양쪽 가로 2번은 타이틀이 의사표시 불착 연착이잖아요. 그거 줄 치시고, 그래서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의 불이익은 누가 부담해야 돼? 표의자가 부담해야 된다. 제가 여기 지금 빨리 나가도 칠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빨리 줄 체크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다음 페이지 발신 후 사정의 변경인데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법조문 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법조문 가지고,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때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설명 좀 할게요.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근데 을이 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얘한테 도달은 한 거야. 얘가 제한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누구누구가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 피특정 후견인이면 얘는 정상인이죠? 그럼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얘네들이 받았대요.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얘가 받았어도 여기다가 도달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뭐 한다 그래?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여긴 또 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느냐? 얘가 도달 주장하면 도달이 되는 거고 얘가 부도달 주장하면 부도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는데, 얘가 미성년자 같으면 얘한테 뭐가 있을까?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대. 그럼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도달 주장할 수,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가 알았을 때?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표시 보냈는데 17목은 내가 받았대. 아이고, 그러면 받아놓고서 안 받았다고 빡빡 우기면, 아니 난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요. 나는 내용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해결 방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가갖고 욕을 하면 되지. 그럼 앱이 나올 거 아니야. 어떤 시키가 와서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뭘 받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빨리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맞아 죽어, 아버지한테. 도달 사실 얘가 알게 되죠. 알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 받은 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도 있고 부도달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표의자는 대항할 수 없어요. 다만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라도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의사표시 공시송달 보이죠? 113조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중요한 말이 그거야. 과실 없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여기서 과실 없이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다 연결되는 거야. 과실 없이가.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송달 방법이 뭐란 얘기죠?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공시송달 할 수 있다의 근거는 민법 제113조고
공시송달할 때 절차나 방법이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법에서 따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표의자가 공시송달하겠다라고 해서 공시송달을 신청을 해. 공시송달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적지 마세요. 이거 안 나오니까 적지 마세요.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을 하는 거야. 보관을 하고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럼 게시한 날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게시한 날로부터 2주. 근데 이게 해외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은 어떻게 해요? 2달이야. 근데 여기 되게 웃기는 게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대.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모른다는 거야. 한국에 있어? 외국에 있어? 모른다며. 근데 국내 해외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공시송달 한다고 쳐봐. 채무자가 한국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시송달 하자고. 2주 할 거예요? 2달 할 거예요? 왜? 아니 내가 공시송달해서 2주 만에 2주만 공시송달했는데 그때 걔 외국에 있었대. 그럼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공시송달은 2달 해버려요. 아 그렇잖아. 걔가 지금 국내에 있는 줄 알았는데 다 그때 당시에 외국에 있었다. 그럼 공시송달 돈만 날린 거 아니냐고. 근데 이걸 왜 구분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을 모르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상대방은 아는데 그 소재를 모른다. 그때 공시송달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구분해놨어요. 아시겠죠? 민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신청하고 내용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된 후에 2주 국내, 해외에는 어떻게 2달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를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고 법원의 명령 없이 공고한 사실만으로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법조문 그대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의 요건 중에서는 이미 설명은 다 했고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있죠.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더라도 친권자가 있다든지 후견인이 있다든지 재산관리인이 있다 그럼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때는 그들에게 의사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소리야? 공시송달은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하는데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걸 안 돼. 재산관리인이 되는 걸 안 돼. 그럼 걔들한테 해야죠. 그럼 상대방의 소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법원의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만으로 송달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공시송달의 효과 거기에 1번에 법원 사무관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몇 주요? 2주가 경과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외국에서 해야 될 송달을 국내에서 한 경우엔 2달이 경과돼야 된다죠. 뭐 거긴 더 볼 내용은 없습니다. 그 23회 기출문제에 4번 문제 보세요.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누구였대? 피특정 후견인이었대. 그럼 웬 정상인이죠. 그럼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상인이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1번은 뭐냐?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됐대요. 발송 후 뭐가 됐다고? 제한능력자. 발송할 땐 정상인이었다는 얘기네.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죠.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 기간 내에 도달이 추정됩니까? 등기나 내용 증명은 모를까? 보통 우편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의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달했으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5번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했답니다. 정관에 따라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럼 아직 사직 안 됐다 그 얘기죠. 그럼 사임의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이거 사단법인에서 했잖아요. 법인 쪽에서 했죠.
그러니까 지금 민법은 뭐 여기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 있는 게 다 어디에든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민법이 지금은 잘 몰라도 다 배우고 나면 조금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고. 안 했어도 뒤에 거 배우고 나면 조금 알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괜히 연결이 되면서.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정도로 하면은 뒤에 가도 모르지.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몇 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눈동자 보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아 이분들은 좀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데 몇몇 분들은요 모른다는 거 눈에 그냥 팍팍 티가 나. 예. 아는 눈빛하고 모르는 눈빛하고 완전히 달라.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이렇게 눈 보면서 야단칠 때 보면 얘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대답들이 없네. 자, 우리 쉬었다가 26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일주일 쉰다고, 일주일. 열심히 안 들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